자, 계속해서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24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 의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1번 질문이요. 소속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보면 나와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볼 거 없고요. 항상 서명 및 날인 함께 해야 되고, 소공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번 질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공, 개공 모두 확인 설명할 사안이고요.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라고 해서 자, 요거 이제 틀리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 되게 됩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상 물건의 표시 영역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1조 소음, 진동이라고 해서 환경 조건, 여기서도 확인 설명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의 취지는 제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제일 뒤위에 있는 내용을 엮어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도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해서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 기재해야 된다 해서 1조 소음, 진동 다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영역이 되게 될 것이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1조 소음, 진동 등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문제 구성하는 걸 보게 되면요. 우리 세부 확인상 제일 끄트머리에 있었던 것이 1조 소음, 진동 이 얘기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두 개나 지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지문요.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요걸 이제 옳게 구성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권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등기부에 공시가 된 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권리가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소유권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공시가 된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바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만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채무액이 얼마인지 이거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만 확인 설명을 하면 되고요. 실제 발생한 채권액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요거 4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5번 자, 토지에 관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등기된 임차권이 존재할 때 기재할 필요 없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자, 두 가지로 가야 되죠. 아까 이제 지금 이렇게 등기된 권리 같은 경우는 자, 어디 기본 확인사항 권리관계란에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런 것들은 실제 권리관계 영역에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4번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확인 설명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한 문제 더. 자, 24회 때 역시 나왔던 문제. 24회 36번 문제인가요? 해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이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자,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자,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거리 규제 있을 테고요. 입관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거래 예전 금액과 취득 시 부담월, 조세, 종료세 이런 것들이 확인 설명할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자, 1번 검필 상한, 용적률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좀 오래전 문제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조례해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해놓은 사안이고요. 2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적는다 해서 기본 확인사항의 일종이 될 것이고 3번 도시 구운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적는다. 자, 확인해서 적는다라는 의미가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는 것을 기본 확인사항 해서 자, 공법상 이용 규제에는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외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조건이라고 하는 거 1조 소음 진동이죠.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필요했던 개념 해서 세부
확인사항이다라고 할 것. 그 외 주택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 세율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해서 결국은 확인해서 개공이 확인해서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에 관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세부 확인사항은 자 고지 받은 사항 또는 자료를 요구해서 그 내용을 확인 설명한 영역을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좀 옛날 문제도 보니까 조금 유치한 것을 가지고 뽑아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법 국토기획법을 공부하다 보면 용도 지역 21개를 기준으로 건별 숫자, 용적 숫자, 최대 한도가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 조건 외우셔야 되죠. 일단 스토리가 도, 접 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고 마지막이 교육시설하고요. 판매 및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이건 그냥 외워서 푸는 겁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세부 확인사항 뭐가 있었죠? 실상벽환이라고 해서 실제 권리관계 어디 있어 안 나와 있구나.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난성, 소방이라든가 난방 방식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지? 승강기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고요. 벽면까지는 확인 설명하지만 도배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경 조건은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테고요. 자, 벽면까지는 확인 설명하죠. 그러나 도배는 어떻다?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비상벨, 소화가스 등의 공급 방식. 이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서 소난승과 주로 관련되어 있죠. 소방, 난방 방식, 그리고 승강기라고 하는 것. 해서 자 주차장 얘기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기본 확인사항 입지 조건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출제하는 이슈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하는 부분하고 입지 조건이 개수가 좀 되다 보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용리하면은 세부 확인 사항에서 자 소방 관련한 주제들 뭐 비상벨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난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승강기 이게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벽면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은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지금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요, 바로 입지 조건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도, 접 때부터 시작하죠.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그리고 추가했던 항목이 뭐가 있었어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세부 확인사항과 기본 확인사항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회 15번 문제 체크를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26회 때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제는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구성할 때 셋 중에 하나를 보통 끌고 들어오죠. 토지를 가지고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또는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가면서 출제합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겁나 쉽지. 그냥 실상벽환 바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실상벽환은 어디에 속한다? 세부 확인사항에 속한다. 해서 이런 문제 그냥 외워서 진짜 5초,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지문을 보시는 게 아니야. 외웠던 거. 자, 기본 확인사항에 속하지 않는 거. 해서 토지에 있어서는 실제 권리관계 이거 하나밖에 따져물을 실력이 없습니다. 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벽면, 도배, 환경 조건 같은 것은 토지 인중개 대상물에서는 확인 설명할 영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할 거라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26회 15번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기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서
자,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기업 공인중개사 첫 번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연히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겠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요.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고요. 2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요걸 답으로 뽑았고 어려웠어. 다시 업무 정지 사유 한번 외워볼까요? 3개월짜리가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6개월짜리가 6등과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3개월짜리 전속중개계약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교부 보존 의무를 해태했을 때 3개월짜리 업무 정지사유 확확이라고 해서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하고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했을 때 3개월짜리 업무 정지사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등을 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했을 때 역시 3월의 업무 정지사유 통해서 이게 뭐라고요? 허위 매물 사건. 이미 중개가 완성됐는데 거래정보망에 요거 삭제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이 되게 되면 3월의 업무 정지 사유, 6개월짜리 6등과공이라고 해서 등록 결격 사유로 고용을 했을 때, 다만 2개월에 해소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과태료라고 해서 최근 1년 사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고 세 번째 사유가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 이때는 6월의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가게 될 테고, 제일 어려운 게 다시 과예요. 그 다음에 허위 공개, 거짓 공개 했을 때 이때도 6월의 업무 정지 사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업무 정지 사유, 자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업무 정지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3개월짜리 3인 확서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또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서서,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 두 가지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3월에 자격 정지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 개공은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가셔야 돼. 6개월짜리요. 자 6, 2, 거작 등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자 서로 다른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2개 이상 작성을 했을 때 등이라고 해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 바로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자 이거 지금 행정처분 사유는 쉽게 못 외웁니다. 근데 하는 대로 한번 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개공이 확인 설명할 사안이다. 바로 기본 확인상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기본 확인상이라는 표현 대신에 확인해서 설명할 사항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4번 기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교부하고 뭘 한다고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보존연한 3년 되겠고요.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리고 거래계약서 5년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고요. 5번 확인 설명서에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 포인트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하고, 보통 틀리게 구성할 때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하거나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하나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는 사실 무난했었고 2번 지문이 행정처분 사유를 다 외워야 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던 문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5회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확인 설명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고, 자
자, 5년간 보존해서 틀리게 뽑았죠.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몇 년? 5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2번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내용을 매수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나름 어렵게 구성하는 영역, 세부 확인사항 관련해서, 자, 세부 확인사항은, 자, 고지 받은 사항 혹은 자료를 요구해서 알게 된 사항을 확인 설명하는 영역에서 2번 질문 중요한 쟁점이고요. 자, 그래서 2번을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3번 질문은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 이미 틀렸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뒤에도 볼 것도 없어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5번 공동 중개의 경우, 즉 개공 2명 이상이 문제가 됐을 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해서 요렇게, 요것도 틀리게 구성했죠. 한 명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자, 5번 질문,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소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 요로 정도 외우셨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사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 마지막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5번은 대단히 까다로운 주제라서 외우기 어렵고요. 2번 지문은 이때 말고도 7년 동안 2번 답이 됐으니까 정확히 알고 가실 주제. 세부 확인사항 관련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이거 응하지 않게 되면 그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엔드 포인트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에도 다 기재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재가 나중에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5, 24번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자, 권리관계 기본 확인상 다시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입관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세율, 이런 것이 기본 확인상. 그 중에서 현재 권리관계에는 등기부 기재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등은 어떻다? 세부 확인상으로 계약 구분해서 기재한다 해서 요거 옳은 표현. 실상 벽화는 뭐가 된다? 세부 확인상이 될 것이고, 나머지 기본 확인상,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이런 것들은 소위 기본 확인상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요.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 권리라는 것은 기본 확인상, 관리 관계 안에서 확인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는 권리가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점유권이라든가 또는 유치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등기부에 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세부 확인상 영역에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가시다 보면은 민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개사법, 하여튼 6개 법들이 다 짬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제 특징들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쭉 과목별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매칭이 되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그때까지 넘어갈 때까지가 더 이렇게 짜증나지.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흘려 들이셔야 돼. 그냥 같은 얘기 또 듣고 듣다 보면 똑같은 강의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1월, 12월 달에는 말도 더 이렇게 빠르고 막 짜증나게 막 오늘 자기는 뭐 메모 좀 하려고 하는데 메모한다고 지랄이 되고 막 사정 겁나 짜증나게 사람 만들더니만 한 3월달 정도 되니까 선생님이 겁나 착해졌다고, 말도 느려졌고, 뭘 느려지게 똑같지. 근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이제 숙달이 돼서 아는 게 있으니까 중간에 막히는 것들, 그때는 메모를 해도 돼요. 근데 처음에 하는 메모들은 다 개쓰레기 같은 메모만 메모를 해요. 그래서 계속 흘려 듣고 참으셔야 돼. 그래서 자,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검필 용적률 상한은
자, 요거 뭐였죠?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한다. 그래서 24회 때 답이 됐었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바로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아까 요걸 가지고 24회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확인 설명을 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답이었었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 자,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 틀렸죠? 지금 거래 예정 금액은 거래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매물 매도인이 얼마에 내놨습니다. 대강 얼마에 거래가 될 겁니다. 라고 확인 설명을 해야 돼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도록 한다라고 할 것. 그다음에 취득 시 부담을 조세의 종료세율은 중개 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임대차에 있어서는 굳이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하겠다는 사람에게 취득세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굳이 아무 쓸데없는 소리 취득세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라는 영역에서 중개보수는 법령이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중개보수에는 포인트 뭐라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들렸죠? 자,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이거 나와야 돼.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총실제 거래가격. 자, 총실제 거래가격. 그래서 나중에 외울 때 총부 이렇게 대가를 펴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실제 거래가격이라고 하는 거. 총실제 거래가격. 이것만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실제 거래가격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그래서요. 이 문제들의 전반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틀리게 구성할 때요.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함정을 파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률상은 뒤쪽에서 조례 가지고 이렇게 토지용계획 확인서라고 했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 이용 규제 내용 자체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상은 조례. 자, 거래 예정 금액 중개가 완성된 때 아니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도록 한다. 그 다음에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끄트머리 임대차도 기재를 해야 된다. 임대차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끄트머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그래서 출제하는 기술 자체를 보면 제일 뒤에 있는 단어 가지고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좀 지문이 길어서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답은 1번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28회 34번 문제 하나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지금 이제 9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자, 그래서 개국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자, 기본 확인사항과 확인한 사항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다시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바로 개국이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 입관비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이런 것들이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표현 대신에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건축물의 내진 설계 등에 대해서는 기본 확인사항에 대해서 아까 구조에 관한 부분 할 때 두 가지가 이슈가 되죠.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거. 구조라는 표현 대신에 내진 설계. 그래서 좀 디테일을 가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울 건 아니고요. 내진 설계 등은 기본 확인사항. 거꾸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기본 확인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이 세부 확인사항이 될 것이고 세부 확인사항이 뭐 들어간다? 실상벽헌. 실상벽헌 아니면 어떻다? 모두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이 지문이 좀 어려워요. 3번째는요. 거래 예정 금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자,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 자,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해서 세부 확인 사항, 고지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 이게 바로 세부 확인 사항. 그래서 실상 벽환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벽면 외 도배라는 것도 있었죠. 답은 5번인가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이
되게 된다. 끄트머리 가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틀렸죠. 우리가 지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와 관련해서 소, 그 다음에 난, 그 다음에 승, 이 중에서 소방 관련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 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법 개정되고 나서 이제 2번 연속 나오게 되는데 28회 때 요걸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28회 34번 문제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26회 때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지 조건, 입지란 얘기를 함에 있어서 주차장은 포함이 되지만, 도접대외 주차장은 포함이 되지만은 판매시설, 교육 및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었고요.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오른편. 권리관계,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적는다. 3번 건폐율상한, 용적률상한. 아까 주택법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 토지계 확인서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 여기서는 시군조례라고 해서 옳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아까 뭐 있었죠?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거래 예정 금액, 실제 거래 가액이 아니죠. 지금 이제 확인 설명서를 할 때는 아직은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제시하는 금액인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란이라는 영역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 중개보수 등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선생님께서 이 물건을 사시게 되면 중개보수가 얼마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왜 매도인 3억에 내놨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거래 예정 금액. 자, 항상 포인트,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뭐라고 써요? 제외라고 돼 있어요. 바로 부과할 수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총 실제 거래 가격 언제 나와요? 몰라. 뒤에 나올 거야. 총 실제 거래 가격 뜨면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거. 부가세 포함되는 것은 어디에서? 총 실제 거래 가격에서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그냥 몰라. 그냥 총 실제 거래 가격 뜨면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기업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옳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중개 완성 등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답이 몇 번이었었죠. 근데 한참 설명드리다 보니까 놓쳤다. 4번이었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조금 어려웠었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포인트 비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28회 때 나왔던 문제를 또 응용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이게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있었으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어떻다?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28회 때 아까 아파트 제외한 그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단독 경보용 설치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뽑았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비주거용 건축물로 끌고 들어와서 틀리게 뽑았고요. 두 번째, 내진 설계. 자, 이게 뭐가 된다고요? 기본 확인사항. 구조에 관한 부분이죠.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구조의 한 예시값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그 정도. 세 번째 이슈, 실제 권리관계, 세부 확인사항이다. 이거 겁나 쉽지. 실상 벽화는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조건, 세부 확인사항. 함정 빠지면 안 돼. 자, 우리가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이 되지만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 도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자 요거 틀리게 뽑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번 같은 거하고 리을번 같은 건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비교해서 출제가 되게 돼요. 왜 그냥 몰라 계속 내도 다 틀려주거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옳은 편.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확인 설명서 파트를 보다 보면 처음엔 좀 버거워도요. 이게 거의 한 95% 이상 맞출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 파트는 사실 거의 맞출 수가 있는 영역인데 이걸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절대로.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자꾸 이제 공부해 갈 때 어려운 거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100점을 맞았다 해서 그 어디 가서 자랑하고 이럴 사람 아닙니다. 저는 기억 23회 때인가 아마 기억 23회 때 같은데 23회 때가 아주 의미 있는 해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재수 없었던 수강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통 경우 무시하고 마는데 재수가 없는 거야. 왜? 공부를 겁나 잘하는 것 같아. 느낌상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 재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양반이 학원 다니면서 이빨을 까기를 자기는 전국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뭐 학원 선생님 품평도 해. 뭐 공법은 이 정도만 가르치면 뭐 대충 합격 점수는 나오니까 니들은 개돼지니까 이 정도 따라가면 되고 민법은 너무 파지 말고 혼자서 지도 편담까지 다 해.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모의고사 이런 걸 봐도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과목을 불문하고 와 그러니까 재수 없지만은 뭐라고 뒷사기는 좀 애매한. 근데 전국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또 공표까지 더 재수 없지. 그래서 뭐 복덕본 시험 보는데 근데 그때 아니 불안했어. 이 양반이 수석을 하면은 그 잘난 척하는 득이 만나는 그 미소를 어떻게 참을까. 대학도 또 유명한 대학 나왔었나 봐. 하여튼간에 온갖 학원 강의하면서 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드문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재수 없었던 사람. 근데 23회 때 딱 시험지 합격도 발표가 될 때 그 양반 얼굴이 모시본 표정이었어. 그때 내가 제일 인생에 학원 관련 제일 기뻤던 날 중에 그날이야. 왜?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발표를 안 했어. 그때부터. 수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아니 무슨 운전면허 할 때 수석을 발표하냐. 자격증에 라이센스에 불과한데 왜 수석을 발표하냐. 쓸데없이 그 학원 장사 속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산업인력공단 거기 입장에서는 장사 속에 녹아나는 게 좋지. 서로 윈윈이 되니까. 근데 하여튼 누가 뭐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의 발표를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좋았어. 그 양반이 수석 못했다는 것보다 더 좋았어. 그래서 발표를 안 했으니 알 수가 있나.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자, 요는 기본을 철저히 다지셔야 돼요. 하고 또 하고. 지금 이거 몇 번째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해놓고 또 문제를 보니까 그냥 또 실수를 해. 그래서 실수를 줄이시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 좀 하시다 보면 한두 달만 더 하면은 진짜 하기 싫어져요. 왜? 다 아니까. 대충 합격 점수는 나온다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때는 또 하기 싫어져. 그때도 참으셔야 돼. 먼저 하산하다가 다리 뭉둥이 부러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지금 29회 때 문제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라고 하는 것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비선호시설은 포함되죠?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니까 비선호시설은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렵죠. 환경 조건 나와 있죠? 환경 조건은 어디서?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사안이다. 이렇게 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 관리 안 합니다. 토지는 어떻다?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에 관한 내용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등은 당연히 확인 설명할 사항. 이게 이제 그 얘기 있었죠? 바로 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 공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주제.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나와 있었죠? 입지 조건은 뭐가 있어요? 도, 접, 대부터 시작했었죠? 그래서 얘는 확인 설명할 사안이다. 그래서 총 몇 개? 3개가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할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진짜 기계적으로 줄줄줄 외워야지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설명 들으면 뭐 쉬워 보이는데 하여튼 혼자서 시험 보실 때 만만치가 않아요. 암기돼 있어야 됩니다. 해서 지금 27회 14번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27회 32번 문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 문제가 아마 여기서는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공인중개사법만 알아서는 풀 수 없는 문제고요. 공간정보법, 이런 나머지 법까지 2차 과목 나머지 내용까지 소화를 해야지 풀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걸 되겠죠. 토지, 소재, 지목, 지형, 경계,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은 이 문장 구조를 보실 때 지형, 자, 지목, 소재, 지목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안 돼. 장난칠 때는 항상 어디에서? 뒤에서 장난을 치게 된다고요. 해서 공간정보법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토지 대장에 등록할 사항. 자, 3개 외우는 거죠. 면, 이, 개라고 해서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동사유라고 하는 거, 이동사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야, 요런 게 바로 어디에서? 토지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간정보법에서 외울 게 뭐라고요? 토지 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에 반드시 외워야 될 게 면, 이, 개라고 하는 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대장 등을 봐야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동사유, 이 면적이 200이다 그랬을 때 왜 200이냐? 자, 합병을 해서 200이냐, 분필을 해서 200이냐 이런 내용이 토지 대장에 등록할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도면에 등록할 사항. 나중에 외우실 때 이렇게 갑니다. 지금 다 몰라도 돼요. 지금 메모할 것도 없어. 도면에 등록할 사항. 도면은 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축, 색지경지라는 식으로 외우게 됩니다. 제명, 축척, 색인도, 치치치라고 하는 거, 경계, 그 외 지목 이런 것들이 바로 자 도면에 등록할 사항.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경계라고 하는 지형은 어디에도 없고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예요. 다만 지금 문장 구조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보통 소재지, 지목 이런 것들 앞쪽을 자꾸 읽어본다고 그러면 순간 이미 게임 끝나버려요. 앞쪽은 맞게 뽑아준다니까요. 항상 지문을 틀리게 구성할 때는 뒤쪽에서 함정을 파게 돼 있다고. 그래서 뒤쪽 최소한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토지 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경계를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경계란 게 그죠. 토지가 2개가 있으면 이 토지의 경계. 이건 지도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대장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틀렸고요. 두 번째 분묘기준권 몇 개 설명드렸었죠. 분묘기준권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할 수 없다. 옳은 표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분묘기준권이 뭐였었죠? 20년간 타인의 토지에다 분묘를 설치해서 평온공연하게 제사를 지내온 사람이 계속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갔습니다. 자, 20년간의 점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공시라고 해서 바로 분묘가 존재해야지, 봉분이 존재해야지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가묘라든가 평장, 암장 등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자 우리가 주로 이슈, 요 근래 문제의 핵심은 그거죠. 성립 관련해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 분묘기지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포기의 의사표시만 하게 되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는데, 하여튼 분묘기지권은 특이하게도 봉분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게 되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은 포기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분묘기지권의 2가지 이슈. 자, 시효취득. 자, 출제 포인트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분묘에 대해서는 어떻다?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굳이 봉분을 제거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지적도상 경계하고요.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지적도를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 설명을 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는 것 외에 설명의 근거, 자료라는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제시하고요.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 관련 내용 제시해야 되고 또 지적도 같은 것도 표시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도면이라고 지적도의 경계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실제 경계를 이런 실제 경계라는 건 누구의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그다음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 면적하고요.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를 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사실관계,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은 등기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등기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가지고 확인 설명한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자, 부동산을 보게 되면 부동산은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토지라고 하는 것,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뭐가 된다?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토지 등기부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거,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뭐가 된다? 건물 등기부. 그래서 혹시 사실관계 관련해서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면 토지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하고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 면적 얘기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들은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편 권리관계는 당연히 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한다 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자, 이 문제 쟁점 다시 기억본 보게 되면 경계, 지역은 아예 확인 설명할 수 없고요. 경계 등은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할 수 없다. 법률기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오른편. 자,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분리를 할 때 당연히 근거 자료에 있는 지적도상 경계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혹시 건물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해서 니은하고 미음 두 가지가 오른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은 옳은 표현, 디귿번도 틀린 표현, 그 다음에 리을번 옳은 표현에서 지금 뭐가 돼야 되지? 지금 다시 가볼까요?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못 찾았구나. 여기서 니은 리을 되어 있죠? 답은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중에서 지금 이제 확인 설명서 중에서 제일 어렵게 아마 나왔던 문제 같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건 보시다시피 공간청구법, 등기법 이런 내용들을 다 소화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9회 때 문제인가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회 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갑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된다. 옳은 표현. 그래서 자, 설명 한참 다 하니까 뭐라고? 오케이, 살게요 라고 하면 그때 다시 뭘 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모두 거래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논리 구조가 그런 거야.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는 그런 식이죠.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지개 외에 대상 물건에 표시해서 그 앞에 손님 계시게 되면은 이빨 까는 거죠. 자, 이 토지는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 토지로서 쫙 설명해. 두 번째 권리관계 계속 외웠던 거 설명해. 세 번째 공법상 이용 규제, 지역지구 구역 도시군 객실에서 이빨을 까. 그리고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했던 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설명을 해. 입관비 설명해.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 취득 시 부담을 조세와 조세의 종료세율을 뒤지게 다 설명한 다음에 다 들은 그 아저씨가 그럼 살게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연필 꺼내고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모두 거래 계약서도 작성을 한다. 그게 말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논리구조가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분이 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뭘 쓰기 시작한다. 확인 설명서를 쓰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내용 법조문상 내용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이슈에서 하여튼 공부 잘 하셔야 돼. 그래야지 고객들 앞에서 확인 설명서일 때 자료 딱 덮고 이빨 까는 거야. 면적은 몇 제곱미터이고 숨도 안 쉬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됐다가 이제 숨이 턱턱 막혀. 이러다 잡겠다 싶으니까 그냥 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타이핑 해놓은 걸 그걸 출력해서 도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2번 갑은 작성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포인트 누가 교부한다? 개공이 교부를 하게 된다. 개공이 어떻다? 교부한다. 보존도 누가 한다? 개공이 하게 된다. 3번 갑은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등도 확인 설명한다. 다시 그림 보셔야 돼. 기본 확인상, 세부 확인상, 중개 보수, 서명 및 날인. 크게 확인 설명서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갑은 임대 의뢰인이 그 자료 상태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 해서 틀렸죠? 아까 세부 확인상 관련해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내용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두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해야 했던 것이 바로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25인가 26회 한번 나왔어요. 기재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틀리게 기재할 의무는 없다.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의 지문을 구성할 때 틀리게 구성하는 기술 자체가 뭐라고요? 뒤쪽에서 바꿔치기 한다고. 뒤쪽에서 다 바꿔치기 한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문제를 읽을 때는 사실 무식하게 뒤부터 가서 몇 개 외우는 것들 쭉 스크린하게 되면 시간도 세이브하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그 2차 과목 중개사법 공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시간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머리가 터져버려요. 지금 이제 우리 수업해 보면 한 50분 넘어서면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막 죽으려고 그래. 하기 싫어갖고. 시험장 가시면 근데 못 나와요. 시험지를 아예 이제 포기하고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험지를 팍 붙들고 있지만은 머리는 이미 멍한 상태입니다. 40분, 50분 넘어서게 되면 맨정신이 아니에요. 완전 이건 이제 100만 21, 100만 22 이거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 평상시에 홍삼도 드시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해봤자 아무리 체력을 키워봤자 어차피 50분 넘어서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결국은 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한 20분에서 25분에 푸는 훈련을 해야 돼. 그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급하게 가야 돼. 그래서 평균 60점, 70점 안정적으로 세팅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를 볼 때 집중을 할 수가 있다고.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 저희 기출 문제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문제가 쉬운 게 아니냐. 유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갖고 시험을 떨어지고 그래. 전국에 80% 떨어져 근데. 전국에 80% 이런 문제를 갖고 떨어진다고요. 지금하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고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앞에 떠들 애가 없어요.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이야. 그래서 답답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앞에 칠판을 봐봐. 그럼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정숙 이렇게 써있어. 누가 떠든다고? 아니,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꼭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지랄들 해요. 바보 1, 바보 2. 둘이 만나서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지. 둘 다 봐보면서, 야, 너 저기, 이중남매 저거 몇 번 찍었냐? 나 3번 찍었는다. 그러면 나도 3번. 둘 다 틀린 거야. 근데 둘이서 박수를 치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매우 행복하다. 가관들이야. 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진상짓 하는 게, 이게 이제 시험 자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럼 또 삐져갖고, 집에 간다고. 그럼 집에 갈 거면 조용히 가면 되지. 간다고 거기 아는 학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소문내. 지금 집에 갈 거라고. 시험도 못 봤으니까 난 2차 봐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이고 집에 갈 게 아니라 한강을 가야 돼.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한심하니까. 또 그럼 또 나머지 찌질한 사람들이 또 말려. 그러지 마라. 너 저 젊은 놈이 지금 조금만 더 혹시 잘못 찍은 게 있어서 맞출 수도 있으니까 힘내서 2차까지 한번 봐보자. 그럼 뭐 달래. 그러면 또 이제 못 이기는 척 하고 나서 하여튼 모질이 돼. 모질이들. 근데 나중에 결과 보면 골 때려. 그러니까 1차 시험 보고 쫄아갖고 삐져갖고 간다고 했던 그 아이는 다 붙어. 그리고 나머지 격려하고 이렇게 달랬던 사람만 떨어져.
완전 개그, 진짜 그거 봤다니까.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어. 문제는 뭐냐면은, 붙은 분하고 떨어진 분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붙은 분은 점수가 나와서 붙은 거고요. 떨어진 분은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험 보실 때 시간 세이브하는 거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안다고 나중에 재미 붙여갖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나올 정도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점수가 돼요. 자, 그래서 요 얘기 이미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갑은 상가금으로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권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죠.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민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그래서 상임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자, 상임법 별로 안 중요한데 우선 변제권은 그거 있었죠. 자, 인도받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 우선 변제권은 그 계약서에다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 그냥 답이 2번 됐었다고. 이미 한 번 답이 됐던 질문 나왔다고요. 지난번에 옳은 걸 고르셔 답을 뽑았다고. 그럼 얘가 이제 틀린 걸 고르셔 또 답을 뽑는다고. 그럼 5번까지는 갈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문제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몇 개 정확하게 외운 걸 가지고 캐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짜깁기입니다. 고만한 것들을.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외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상임법 5번 지문 겁나 길잖아. 읽어보지 말라고. 읽어봐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안 돼요. 아니, 미련스럽게 살지 마시라고. 그냥 답 몇 개 딱 정해놓은 거. 그럼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이것도 못 외워. 본질적으로 지금 제가 외워달라고 하는 그거 자체도 양이 많아서 못 외운다고. 욕심도 더럽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5번을 보면서 막 연구질을 하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뽑아냈네요. 이미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검토 들을 주제가 자 28회 32번 문제인가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시장 학교와의 근접수 등 포인트 뭐라고요?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할 사항에 포함된다. 맞죠? 앞에 이걸 보면 안 된다고. 이걸 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도, 접, 대 이런 걸로 시작했던 거 있었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도로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하면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학교와의 근접성, 교육시설 얘기가 될 테고 이런 수식어를 보면 안 된다고. 공부를 할 때는 대충 해놓고 시험 볼 때는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말려버리는 거야.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됩니다. 니은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사본 보존할 기간 5년. 틀렸죠?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그럼 만약 이건 확실히 알잖아. 이건 인간된 도리 한 1000번 했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옳은 것을 고르시라고 돼 있잖아요. 니은 제거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박스형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이거는 개나 소나 다 안 되니까 기억번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움찔해. 니은번은 겁나 쉬워. 틀렸어. 그러면 니은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반 고기 반이잖아. 하나 알면 둘 중에 하나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스트레스가 덜 받아. 기억번은 쫄지 않아. 한번 디귿번 가볼까요? 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누구도 소공도. 쉽죠? 디귿번은 오른편. 그래서 니은은 죽여버리고 디귿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잠깐만 있어봐요. 자, 깜짝 쫄았네. 자, 답 그러면 뭐가 돼요? 4번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중에서 쉬운 게 니은하고 디귿은 간단한 주제니까 많이 나왔던 주제니까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리을번 지금 이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소공 자격 정지사 이런 거 어려워. 앞에서 우리 설명 들을 때 3인 확서서 6이 거작 등 있었죠. 서라고 해서 서명 및 날인 이거 안 하면 3월 이내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 이제 반복해서 외우는 건 별개의 문제로 실력이 좀 없더라도 좀 센스가 있으면은 좀 쉬운 걸 갖고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다 읽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
자, 기초적인 몇 개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찍어내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자, 시험처럼 현장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 볼 때도 야매로 어떻게든 간에 내가 실력은 없지만 점수는 나오리.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훈련되셔야 돼. 지금 여기서 또박또박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시험장 가서 또박또박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억 알았다고 치고 니은 알았어, 디귿 알았어. 그래놓고 나서 뚫어져서 쳐다봐. 니을을 보면서 아 이게 자기가 정사윤가 뭐 업무 정체 뭐 이지랄 한다고 말려버린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끊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 확인 설명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좀 어려웠었나요? 개업 공인중개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 공동 중개사일 때 한 사람만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이건 틀렸죠? 매번 나왔던 거죠? 두 명 다 어떻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디귿번 3번.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된다. 틀렸다고요? 확인 설명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쓰기 전에 한참 이빨을 깐 다음에 그분이 미안해서 그냥 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해서 확인 설명은 중개가 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의 작성 교부는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된다라고 할까?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틀렸죠? 중개보조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5번 기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몇 년? 3년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좀 밋밋한 걸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선관 의무 비슷한 개념이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도 한번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선관 의무라고 하는 거, 선관 의무 이런 얘기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라. 이걸 우리가 선관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민법, 계약법 파트에서 논의하는 소위 위임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맡겨둔 거야. 그럼 맡아둔 사람은 어떻다?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해서 좀 밋밋했어요. 좀 어려웠던 주제. 왜? 법에 그냥 무난하게 깔아버린 지문이 아니었었고 이건 나머지 지문 4개의 관계를 봐야지 알 수 있었던 문제. 근데 나머지 4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쭉 내왔던 주제들이었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거래계약서부터 이어갑니다.